그랄TV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정약용의 편지 일기 한 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820년 5월 1일 일기니까 200여 년 전의 일기예요. 자, 이인영에게 당부하노라 라는 내용으로 문장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해 가고 있어요. 내가 한강 옆 마현에 살 때였다. 하루는 잘생긴 소년이 찾아왔는데 등에는 책상자를 짊어지고 있었다. 누구냐? 라고 물으니 저는 이인영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이를 물으니 19이라고 했다. 그의 뜻을 물으니 문장에 뜻이 있다고 하면서 잠옷 비장하게 말했다. 훌륭한 문장을 남길 수만 있다면 비록 과거급제로 공적과 명성을 얻지 못하고 평생 가난하게 살더라도 후회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상자를 쏟았는데 모두 재능 있는 시인과 선비들의 기이하고 뛰어난 작품이었다. 그 중에는 파리머리처럼 가늘게 쓴 글도 있고 모기 속눈썹처럼 미세한 말도 있었다. 그가 머릿속에 든 지식을 쏟으니 호리병에서 물 흐르듯 흘러나왔고 책 상자에 있는 작품보다 수십 배나 많았다. 그의 눈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무소불처럼 툭 붉어진 이마에는 영특함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자네는 거기에 앉게. 내가 자네에게 이야기해 주겠네. 문장이란 무엇일까? 학식이 속에 쌓여서 그 문체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네. 이는 기름진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 피부에 윤기가 나고 술을 마시면 얼굴에 홍조가 도는 것과 다를 게 없지. 그러니 어찌 갑자기 이럴 수 있겠는가. 중화의 덕으로 마음을 기르고 효우의 행실로 성품을 닦아 몸가짐을 공손히 하고 성실로 일관하되 이것이 변하지 않아야 하네. 이렇게 힘쓰고 힘써 돌을 우러르면서 사설을 내 몸에 깃들게 하고 육경으로 내 지식을 넓히고 여러 역사책으로 고금의 변화에 통달해야 하네. 그리고 예학의 문화와 법령 및 정치제도, 옛 문헌과 법도 등을 가슴속에 빼곡히 쌓아야 하네. 그래서 어떤 일에 있어서 시비가 맞붙고 이해에 부딪히면 내 마음속에 가득 쌓아온 것이 큰 파도가 치듯 거세게 넘실거려서 한바탕 세상에 내놓아 천하 만세의 장관으로 남겨놓고 싶을 걸세. 그 의욕을 가로막을 수 없게 되면 내가 드러내려고 했던 말을 내뱉지 않을 수 없게 되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서로 문장이다 라고 말할 것이네. 이러한 것을 일러 문장이라고 하는 것일세. 어찌 기괴한 문구만을 탐색하는 것으로 이른바 문장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서 일컫는 문장학은 성인의 도를 해치는 존벌레라네. 내가 말한 문장의 이치와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네. 그러나 한 단계 낮추어서 문장학을 공부한다고 해도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나오는 길이 있으며 키와 맥이 있는 것이네. 그러니 반드시 경전을 근본으로 삼고 여러 역사책과 제자 백가들의 책으로 도움을 받아 깊고 널리 통하는 기운을 쌓고 멀리 내다볼 줄 아는 뜻을 길러야 하네. 그리하여 위로는 왕의 정책을 빛낼 생각을 하고 아래로는 한 시대를 주름잡을 포부를 지녀야 하네. 그런 다음에야 범상치 않은 문장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네. 나관중을 시조로 삼고 신해암과 김성탄을 조상의 신주처럼 떠받들어 앵무새처럼 제잘거리며 음탕하고 괴상한 말로 문체를 드러내며 기뻐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문장이 될 수 있겠는가. 처량하여 귀신이 흐느끼는 듯한 시구는 한시의 근본 정신은 온유돈후가 아니네. 온유돈후는 기교를 부리거나 노골적인 표현이 없는 것을 시의 본분으로 삼기 때문일세. 음탕한 곳에 마음을 두고
비분한 곳에 혼을 녹이고 애간장 끓는 말을 명주실처럼 늘어놓는가 하면 뼈를 깎고 골수를 애는 말을 벌레가 우는 것처럼 내놓아 그것을 읽으면 푸른 달이 석가래 사이로 비치고 산 귀신이 구슬피 울며 음산한 바람에 촛불이 꺼지고 원한을 품은 여인이 흐느껴 우는 것 같네. 이런 것은 문장가의 정도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상이 처참해지고 마음이 각박해져서 위로는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아래로는 세상의 형벌을 면할 수 없네. 명을 아는 자는 크게 놀라서 재빨리 피해야 하거늘 하물며 몸소 타고 따를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의 과거 제도는 쌍기에서 시작되어 변계량에게서 갖추어졌네. 무릇 이 과문을 익히는 자는 정신을 녹이고 세월을 허비하게 되지.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무디고 거칠며 질이 멸렬하게 그 생애를 마치게 되니 참으로 이단 가운데서도 제일이고 쇄도의 큰 걱정거리네. 그러나 국법이 변하지 않고 사람들은 이를 순순히 따를 뿐이네. 사실 이 길이 아니면 벼슬자리에 올라 임금과 함께 정치를 논할 수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 조광조, 이황 같은 선생들도 모두 이 과문을 통해 벼슬을 얻었네. 그런데 지금 자네는 어떤 사람에게 신발을 벗어 던지듯이 과문을 돌아보지 않는가? 성명을 밝히는 학문을 한다면 굳이 막지는 않겠네만 어찌 음탕하고 요상한 소설이나 서글픈 단구 따위를 쓰기 위하여 신세를 포기하려 하는가? 위로는 부모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부양하지도 못하며 가까이는 문호를 드러내어 종족을 비호할 수도 없고 멀리는 조정을 떠받들어 백성을 윤택하게 할 수도 없네. 그런데 자네는 나관중과 신혜엄처럼 되기를 고대하고 있으니 어리석고 미친 짓이 아닌가? 바라건대 자네는 이제부터 문장학에 대한 뜻을 끊고 빨리 돌아가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하게나 안으로는 효우의 행실을 돈독히 하고 밖으로는 경정 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성년의 바른 말씀이 항상 몸에 배어들도록 하게 더불어 과거 공부를 하여 벼슬길에 올라 임금을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게 이렇게 하여 밝은 세상에 상서로운 인물이 되고 후세의 위인이 되도록 힘쓰게 경망스러운 취미 때문에 천금 같은 몸을 가벼이 버리지 말게 자네는 진실로 문장에 대한 집념을 꺾게 이것은 노름보다 더 나쁜 것일세라고 정약용이 이인영에게 충고를 합니다. 1820년 5월 1일 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